안녕하세요. 문화도시에서 시민의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C스테이션 진행을 맡은 이주용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화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함께해준 대학생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문화예술 경영전공 전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상명대학교 문화예술 경영전공 3학년 김채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원래 창조도시와 문화재생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업이 문화도시를 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사무국 담당자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고 발표한 다음 날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같이 하셨나요? 네, 같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문화예술 경영학과 맞죠? 플레임이? 네, 맞습니다. 혹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문화예술 경영학과예요. 네네, 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역시 문화예술이 먹고 살 길이다라는 생각에 아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 보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공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뭔가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과를 찾게 되었고 이제 예술가들이랑 관객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 역할이 되는 기획자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그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뚜렷하시네요, 고등학생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연극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연극보다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창작 뮤지컬 중에 저희 요즘에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문화도시를 다녀왔다는 이제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혹시 어느 문화도시를 다녀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천안 지역이랑 김해 지역 문화도시를 주로 조사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천 부평을 조사했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어떤 문화 도시인지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럼 김해랑 부평은 직접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 조사만 따로 하신 건가요? 김해랑 부평 모두 조사만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곳에 공시된 정보 그리고 기사들 그리고 또 시민 인터뷰라던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같이 진행했습니다. 혹시 분석하다가 이거는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이제 뭐 그런 행사 또는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거는 역시 모든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있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다양하고 참신한 여러 안들을 이제 구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시민 대상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던 만큼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천안은 아무래도 문화 자주권이 지켜지는 시민 문화 자주도시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문화 콘텐츠 기획 개발 사업은 이런 지점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점에서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혹시 잠깐만요. 그럼 혹시 김해는요? 김해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는 올해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라고는 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렇지만 김해 활동 자체가 문화 소외계층까지 포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서 그런 지점에서 이거는 정말 인상 깊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뚜렷하게 뭔가 아직은 이렇게 보이는 행사 또는 이제 사업 같은 게 아직 없었던 건가요? 김해 쪽에서는? 김해도 이제 문화도시 학교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기획이라던가 개발 같은 게 실제로는 시민 기획자 양성이 아니라 사업자 양성에 조금 더 주객전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는 거를 문제점으로 잡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특히 돋보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 활동보다는 앞으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기대되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평은 어땠을까요?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민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뮤직플로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개최된 이제 페스티벌인데, 그것도 이제 대중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뭐 혹시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 아시나요? 아니요, 전 잘 모르.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인디 밴드들로 구성된 이제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이제 뮤직 게더링이라던가 또 다른 다양한 음악 축제들을 계속 개최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의 밴드로 구성된 이제 그런 음악 축제들을 많이 열고 있어서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문화특화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음악 융합 도시로 해서 이제 부평이 그걸 주로 하거든요. 그 사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평은 약간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이제 좀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아까 김해는 약간 콘텐츠 양성에 좀 키워드를 맞춰져 있는 거죠, 현재는? 네, 역사 문화 콘텐츠. 역사 문화 쪽으로? 그렇군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 좋았던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쉬웠던 부분. 분명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천안 같은 경우 이제 2년 했고, 아까 김해 같은 경우 이제 1년 했으니까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천안부터? 네.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면 특히 저는 이제 시민 인터뷰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함께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교육은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은 잘 되었지만 실무에 적응을 하려고 보니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 많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뭔가 당장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하지? 라는 지점에 대한 매뉴얼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 많은 곤혹을 겪었다라는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하는 걸 보면은 천안 도시의 상황에 잘 맞추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다른 도시도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시민분들에게 좀 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 지점에서 한 가지 콘텐츠 일관성을 가지고 한번 뛰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일관성이라 했는데, 혹시 천안은 어떤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천안은 일단 천안 문화도시가 기획하고 있는 거는 문화 시민, 문화 자주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그냥 한 번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시민 참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문화 시민, 문화 자주성 이런 것들이 확실한 키워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평부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사실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도 잘 모르셨잖아요. 대중음악을 사실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홍보가 사실 저희가 모든 문화도시를 조사했을 때 각각 이제 문화도시의 단점들로 홍보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긴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부평이 문화도시인 걸 모른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사실은. 첫 번째 문제.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약간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 문제점을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뭔가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의 문제점을 약간 지적을 해보셨는데, 나였으면 홍보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부평 관점에서. 사실 부평도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사람들이 인식이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젊은 연령층들을 노려보는 게 뭐 예를 들면 학교랑 연계를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도시에 대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들어가서 조금 홍보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김해는 어땠을까요?
아쉬운 점부터죠. 네,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라면 일단 사실 저는 아쉬운 점보다는 이런 점을 고려하고 계실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 지수가 문체부에서 조사한 문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잠시만. 문화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문화 지수라는 거는 잠시만요. 텍스트가 기억이 안 나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문화 지수라는 거는 다 각각의 지자체들에서 이 지역의 문화 지수, 그러니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느냐, 문화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순위를 매기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수를 통해서 이 도시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구나, 혹은 문화 인프라가 어떻구나, 접근성이 어떻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자체 중에서 9위를 하고 있거든요. 무려 9위를. 몇 지자체 중일까요? 약 제가 봤을 때는 243개 정도의 지자체였던 걸로 기억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높은 지수네요. 네, 그래서 그 약 200개 이상의 지자체 중에서 9위를 네. 석권했던 만큼 이제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수가 향유 지수였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가,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지수였는데요. 다만 소외계층의 향유 지수가 굉장히 좀 다른 분포에 비해서 낮았던 그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프를. 네네. 그럼 봤을 때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는 함께 맞물려가는 시대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현재로 들어오는 도시라면은 그 현재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누군가를 배제한 문화는 현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외계층도 장애인이든 혹은 또 이제 취약계층이든 누구든 쉽게 접근하고, 접근을 넘어서 이 사람들도 내가 지금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기획으로 참여할 수 있어, 이걸 기획할 수 있어 라는 장벽을 충분히 낮추는 고려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봤었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 맞춰져 있는 관점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네네. 거죠? 아무래도 시작점이기 때문에 첫 시작은 일반 시민들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문화도시 세미나를 통해서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정말로 역사 문화 도시를 넘어서 모든 문화를 평정하는 김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까지 꿈꿔봤습니다. 그 문화도시에 있는 분들이 엄청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걸까지 다 하시려면은 힘들겠네요. 하지만 모든 문화 도시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럼 부평의 문화지수는 몇 점일까요? 몇 위일까요? 지수는 조사하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그런데 그 인천의 사회지표라는 부분에서 네. 저희는 이제 문화지수 말고 인천의 사회지표가 또 매년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네네.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예술 영역, 경제 영역, 교육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노년층의 향유 비율이 좀 적다. 확실히 청소년층은 많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만 확실히 노년층은 21.2%로 굉장히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천안은 과연,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은 과연 문화지수가 몇 위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도 사실 천안문화 지수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2020년에 천안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한 팀이 이제
예술 집밥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천안의 문화예술 그런 기관을 알고 있는 거는 68% 이상으로 과반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68.8%로 바로 반대로 뒤집혀버렸네요. 네, 이렇게 바로 반대로 뒤집혀버렸고요. 이런 점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과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천안은 하고 네, 있는 게 맞아요. 정말 많은데 이게 시민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정도는 그에 비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점으로도 볼 수 있었고요. 장애인 향유 비율을 봤을 때는 향유해본 적이 없다가 약 98%에서 한 92%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장애인 쪽의 접근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렇지만 향유한 장애인분들 중에서 이 활동이 만족스러웠다라고 답하신 분은 또 70% 이상으로 과반이거든요. 그래서 접근만 시킨다면 천안은 할 수 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 홍보 많이 해주세요. 홍보를 많이 기다리고 해주시고요. 있습니다. 네. 하기만 홍보만 한다면 된다고 이제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해랑 부평을 갔다 오셨는데 혹시 이제 거기서 있던 문화나 또는 내가 주변에서 들었던 문화 도시 중에 이런 문화는 천안에 좀 접목을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한 문화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저는 김해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도시의 슬로건에 걸려있는 도시예요. 천안이랑은 약간 다르죠. 천안은 이제 문화 자주권, 문화 독립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 도시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김해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천안에도 바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져온다면 김해 슬로건을 뺏어오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이미 저희 천안은 고려 태조 왕건과 이제 밀접한 역사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저희는 문화 기반도 탄탄하고 활동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태조 왕건과의 연계성을 주민과 함께 스토리텔링하는 형식으로 가져오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에서는 어떤 문화를 좀 본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부평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음악이라는 되게 강력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천안에는 음악이라는 키워드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음악보다는 천안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되게 전통?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해야 천안 되죠? 삼거리? 네, 그런 느낌? 또 천안하면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장 유명한 게 흥타령 축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축제들도 되게 유명한 축제가 있으니까 사실 부평이 무언가를 갖고 온다기보다는 그 축제와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뭔가를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울릴지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 일단 천안에서는 이제 대학생이 가장 많은 도시잖아요. 네, 이거는 뭐 전국에 있는 분들이 일단 아실 것 같아요. 천안이 그냥 어디 있는지 천안은 모르지만 대학생이 많고 청년이 많은 도시라고는 다 인지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다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혹시 어떤 문화가 대표적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 청년들이 다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다. 사실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 많다고는 하지만 과제도 해야 하고 포트폴리오도 쌓아야 하고 하다 보면은 주변에 관심을 잘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마침 대학생도 많고 다양한 학과도 많고 이제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천안 쪽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협력 기획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문화로 아예 장착시켜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안
천안에 있는 대학교로 가면은 대학생들 간 협력 기획 사업을 해볼 수 있네. 아, 내가 생각했던 거를 천안이라는 도시에서 실현시켜 볼 수 있네. 그럼 한번 해보자라는 문화, 네, 즉 어디 한번 해보자고 싶은 그런 문화들이 약간 참여 문화 같은 거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스스로 이제 원래는 저희는 다 소비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진흥원에서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 이 프로그램 만들어 볼래요는 사실 좀 하기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착한다면 분명 이제 직접 만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걸 이제 서포터즈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서포터즈보다는 아예 이제 천안 문화도시에서 밀고 있는 청년 문화 기획자. 기획자라는 네. 타이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도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고 혹시 부평에서는 아니구나.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부평은 이제 음악 쪽이라고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땐 천안은 약간 음악보단 춤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흥타령 춤도 있고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이제 춤 쪽으로 이제 천안에 조금 문화를 장착하고 싶다고 하는 또 기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럼 아직 미미한 움직이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큰 있어서 흥타령과 같이 천안이 약간 춤에 관련된 약간 도시 또 청년들이 또 요즘 수우파가 또 유명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잘 접목시켜서 청년들이 또는 이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디 뭐 댄스나 이제 그런 문화를 하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봐셨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천안에 좀 접목을 잘 시킬 수 있을지 이건 네, 정보가 새로운 정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에는 안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진짜 있으셔가지고 만약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마침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문화예술이 꼭 문화예술과만 연결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결국 도시라는 게 들어간다면은 도시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할 테고 천안에 이제 제가 아는 한 학우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디자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 천안 도로가와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물론 보도블록,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본적인 규격들, 예를 들면 노란색이어야 한다. 그런 지점들은 잘 맞춰야겠지만 그게 보통 미관을 이유로 없애는 지자체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미관이 문제라면은 우리의 그러니까 춤이라는 거와 결부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지 않을까? 보도블록을 굳이 설치한다의 문제보다는 보도블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왜 이게 이 색일 때 시각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춤으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약간 도시복지적인 면들과 연계를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굉장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꼭 전달을 제가 그분들께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우파에 나오셨던 댄서분들 중에 천안 출신이 있다고 진짜요? 네. 봤거든요. 그 수걸파에 또 나오세요. 네네. 그리고 또 수걸파에 그 천안 출신의 댄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나오는 크루가 있어가지고 네. 또 그 인력들을 또 잘 활용하면 뭔가 인지도도 쌓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유명해서 많이 아니까 더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발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나 또는 오프라인 이제 문화 같은 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만약 할 수 있는 문화가 뭐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거 같은 경우엔 저희가 오늘 여기 오면서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요? 대체 뭐가 더 좋을까? 사실 온라인이라는 게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약간 실감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모두가 접근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게임은 아예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게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게임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고, 물론 오프라인 게임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어떤 천안의 보드게임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줌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를테면 모두의 마블 천안 버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천안 신부동에 문화 실험실, 마치 호텔처럼 문화 실험실 3개를 세우면은 생활문화 거소라는 랜드마크를 하나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천안 지역을 이용한 보드 게임을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해도 충분히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같은 아이디어신가요?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다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줌으로 진행하다 보면 뭐 좀 다른 말일 수 있지만 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더 몸으로 몸소 체험을 해야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또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그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키트를 보내줘서 뭔가 그 키트로 이렇게 뭐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라던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면서 뭔가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잠깐 덧붙여서 이제 만약에 진흥원 쪽에서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 좀 많은 확산성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전문성도 그만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희 온라인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기술적인 면인데, 진흥원이 이제 주도를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한다면은 그런 면은 많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모두가 온라인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혹은 거기서 그 집에서 이걸 즐길 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문화가 있는 이상 그 문화가 소외를 조금 일단 기본 전제로 두지 않도록 조금 고민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아직. 네, 아직 이 사태가 이제 한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아직 얼마 또 오래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직 해야 될지 갈피를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 지역에서 줌으로 행사를 하는 걸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줌으로 이제 소 모임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요가 알려주는 클래스, 여기는 점 대신 봐주는 클래스, 여기 인디 밴드들 나와가지고 계속 행사하는 클래스로 이렇게 했는데 한 500명 정도가 줌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뭐 다 좋다는 평은 모르겠어요. 근데 각 클래스마다 한 10명 정도는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줌 행사를 아직 계속 거기서는 계속 이제 개발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줌으로 이 천안에서 한다면 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공방이 굉장히 많아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아까 그 시민 자주권? 그런 느낌으로 좀 승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문화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발 질문. 이걸 시민이 한다라는 건 사실 지금 당장에서는 그만한 인원수를 모으기도 힘들 거고,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흥원이나 문화도시 센터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 만들기까지는 이제 시민이 열었다, 참여하자라고 하는 시민이 500 이상이 될 때까지는 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한다면 천안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저 SNS 전파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를테면은 천안에서 게임이 나왔대. 천안에서 흥타령 축제 이번에 한다던데? 라고 하면 SNS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 이제 플로우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대화 흐름이 형성됐을 때 그러면 그걸로 물을 타고 바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걸로 이미 인증이 된 거니까, 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거니 그게 뭔지 파악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앞에서 너무 많은 말씀해 주셨나요? 네. 줌을 활용하는 거라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겹치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그 대학생 인력을 활용하는 게 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줌으로 만약 이제 행사를 만약 할 경우 네. 천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너무 짧게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그 대학교가 많다는 말은 또 학과가 많고 또 학과가 많은 건 또 전공 지식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스튜디스과 같은 거에서도 뭐 간단하게 그 고객분들이 대응하는 법 같은 거 이제 스피킹 같은 걸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뭐 영어과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뭐 기초 영어 클래스를 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분들이 네, 그렇게 줌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저도 얻었네요 방금.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두 분 말씀해 주신 덕분에 네네. 저도 약간 아이디어가 하나 떴는 네, 것 같아요. 공유해 주세요. 방금 이제 저희가 학부생 수준에서 어떤 거를 굉장히 가르친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희 당장 문화예술 기획을 누군가에게 가르쳐라라고 한다면은 저희가요? 해서 좀 많이 당황하는 면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희 어느 도시에나 있는 수험생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수험생들에게는 이런 대학생들과의 연결이 굉장히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란 도시에서는 대학생 클래스가 열리는데 이게 수험생들에게 이 학과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우린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즐겁게 뭔가를 해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다라는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나의 학과로 이제 프로그램을 길게 이어가도 물론 좋을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여러 개의 학과로 이제 세션을 만들어서 한 3달, 4달 이렇게 한 주는 이 학과, 한 주는 저 학과에서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참가할 수 있게 자유롭게 줌을 공개한다면은 네네. 이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이 아이디어 듣고 소름 돋았어요. 네, 수험생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내 아이 어디에 보낼까? 또는 내 아이가 들어갈 선배들이 누굴까가 제일 큰 그거 관심사일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천안에 계신 이제 대학 관계자분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또 청년들이잖아요. 네, 저도 청년이고 여러분도 청년인데 혹시 문화도시 안에서 청년과 그리고 청소년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문화도시 안에서 청년과 청소년 저는 일단 기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도 이걸 해볼래. 라는 게 가장 큰 발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 모두 충분히 이제 기획자로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유행의 선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에서 한 청소년이나 한 청년 혹은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다. 나 이거 또 해볼래. 혹은 또 할래. 주변에도 이거 해봐. 라고 많이 전파하는 거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잖아요. 가장 쉽게 이제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만큼 유행의 선도자, 유행을 진행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가장 주체적인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 두 번째라서 앞에서 다 하고 계셔가지고 생각이 되게 많이 겹쳐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문화예술 기획자를 꿈꾸다 보니까 뭔가 청년들이 딱 문화도시와 아니면 청년들 아니면 문화도시 아니면 노년층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매개시켜줄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청년들이 그만큼 뭔가 향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되게 넓다고 생각해서 딱 그 기획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와 다양한 세대들을 어우를 수 있는,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과 청소년의 기획자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지원이겠네요. 역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저희는 이제 열정페이로 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네,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고, 저희는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구체적인 것도 잘 모를 뿐더러 또 이제 사실 지원이 없어서 또 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해보시면서? 저는 일단 조금 자랑 같을지도 모르지만 네. 지원에 떨어진 적은 없어서 아, 그렇군요. 지원을 정말로 잘 주세요. 문화도시 센터들이 네. 지원금도 잘 나오고 지원하는 이제 범위도 넓어요. 단순히 개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모니터링도 그렇고 서포터링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운더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오히려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건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디에 이걸 쓸 수 있고 어디에 쓸 줄 알면은 어떻게 써야 하지? 거래 명세서랑 영수증이랑 비교 견적서 이런 것들은 또 뭐지? 하는 지점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수업으로 하나 있었는데 AR, VR 융합 컨텐츠 사업인가 그런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충남 문화 컨텐츠 진흥원이랑 저희 대학이랑 다른 문화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세 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융합해서 이제 AR, VR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되게 적은 지원비가 굉장히 적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AR, VR 촬영을 하면서 뭐 소품이나 의상이라던가 저희 식비 이런 걸 다 해결해야 했었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 가장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 기관은 뭐가 필요하고 저 기관은 또 뭐가 필요하고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지친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걸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하고는 싶은데 또 지원도 많고 하고는 싶은데 이제 받는 방법이나 또는 쓸 줄 아는 방법이 잘 몰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 돈을 많이 줬는데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저희 이제 천안 문화도시가 이제 2년이 됐고 이제 3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5년을 만약 다 채웠을 때, 만약 이 5년이 끝난 우리의 천안은 어떤 모습이 좀 되어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대하는 걸로는 정말 누구라도 기획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외쳐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로부터 시작하면은 아마 청년들이 이제 하기 쉬워지고 그러면은 하기 쉽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해가 빠르니까 할 수 있어 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매뉴얼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당장 사회에 처음 진입해가지고 이것도 당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비교 견적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저희 중에 많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알고 내가 처음에도 이거를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이제 사회적 경험이 쌓인 노년분들이나 혹은 또 다른 계층들도 굉장히 쉽게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매뉴얼적 선례가 잘 쌓여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기틀이 단단한 그런 문화도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꿈이 있는 청년들이여 뭐 천안으로 오라라는 이제 슬로건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네, 않을까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천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네. 좀 덧붙여 보자면 그렇게 만약에 청년들의 그 뭔가 매뉴얼이 잘 구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그 타이틀이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천안하면 문화도시구나. 천안하면 뭐가 유명하구나.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안에 머물게 되거나 아니면 더 다른 지역에서 또 많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뭔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훌륭한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 도시들이 저렇게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그쵸. 그런 이제 부분을 기대하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천안에 원래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이고 이제 천안에 대학교 때문에 올라와서 이제 13년도부터 천안 사람이 된 사람인데 혹시 다 두 분 다 천안 분이실까요? 저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김해로 가셨구나. 네, 옆집이라서. 아, 그렇군요. 저도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인천 부평을 주사했습니다. 원래 그렇죠. 과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야 좋은 건데 혹시 이제 상명대학교이신데 이제 3학년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1년 또는 이제 3년 안에 이제 졸업을 하셔서 이제 사회로 나가실 텐데 이게 보통 이제 천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4학년 다 하시고는 이제 다른 데로 나가신 분이 굉장히 솔직히 많으세요. 네, 천안 이제 원주민 분이 없으시다 보니까 많이 나가시는데 일단 원주민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천안에 계속 머물려면은 어떤 뭔가의 그 애정 포인트? 내가 천안에 있어야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나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일단 가치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문화 기반을 좀 확대하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희 소위 말하는 베리어 프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문화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꿈인데 천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전히 분류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지원도 잘 나온다면 계속 있을 거다. 네, 지원뿐 아니라 취직이 보장된다면 그쵸, 역시 그쵸.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나가라고 해도 천안에 붙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엄청난 인재를 뺏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잘 봐주시고 네, 얼굴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실 저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좀 더 머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화 시설이라던가 뭐 문화 콘텐츠 진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문화예술회관이라던가 그런 좀 공연장들도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여기 머물지 않을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생계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회로 나가면은 이제 생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11개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천안에 만약 머물게 하려면 어떤 게 좀 있으면 좋을까요? 사실 정은 고운정만 정이 아니라 미운정도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문화도시센터와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시켜라. 그러면은 고운정과 미운정이 모두 들어서 떠나려고 해도 그쵸.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청년인데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해봐 하면서 지원을 이렇게 잘 주는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없죠. 그쵸. 그런데 천안 이제 센터, 문화도시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제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떨까요? 했을 때 괜찮네? 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하면은 흔쾌히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청년들한테 이보다 좋은 그런 기회가 없고 기회뿐만 아니라 성취감이 정말로 커요.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에 뭐 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중독이죠, 그런 게. 네, 중독인 예. 거죠. 역시 중독을 시키는 수밖에는. 추가적으로 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대학생활과 비전 같은 이제 그 수업이 있는데 그런 수업에서 약간 문화도시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나 또는 이제 한 번쯤 이제 과제로 실패해도 되니까 일단 그런 게 대학에 있었으면은 1학년 때부터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과목 같은 게. 그러면서 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조교나 또는 이제 시간대 있고 교수로 이제 와서 설명할 수 있는 또 이제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이러면 또 생계가 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조금만 더 네네. 첨언을 해보자면 대학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내리물림. 그러니까 지식이 교수님께 배우는 것만 지식이 아니라 선배들에게서부터 내려져 오는 그런 실전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 기획 실습이나 전시 기획 실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배랑 후배들 사이에 이제 이게 연결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선배들 사이에서 내려져 오는 매뉴얼, 여기 인쇄소가 더 싸다. 여기 인쇄소가 중요하죠. 견적 맞추기에 최고다. 혹은 비교 견적서는 견적서가 아니다. 견적서가 다른 거고 견적서는 하루 전 날짜로 찍어야 한다.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문화도시센터와 연결해서 해 나간다면은 아예 천안 자체에 그게 생긴 거잖아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문화도시에 대한 비전 그쵸, 혹은 아예 그런 매뉴얼. 흐름. 그래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어느 교수님 수업이 좋다더라 하는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어떤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 그렇게 좋다더라 하는 것처럼 네네. 네,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겹쳐도. 사실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독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 공연 실습 같은 경우도 너네 한번 해봐라.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 뭘 하게 될지 고민할 거다. 그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로 너네 사업 중독되어야 된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서 또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상 받으면 또 상금이 나오니까 돈만큼 짜릿한 게 없어서 또 그쵸. 대학생들한테는 돈이 최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게 또 대학생들이 또 많이 머물 수 있고 다른 대학생들도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멘트로 혹시 이제 마지막 참여하신 이 이제 시스테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참여해 보셨는데 혹시 소감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더 약간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달라서 이제 일반적인 기업 세미나 혹은 기업 대담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렇게 되게 예쁜 그쵸. 곳에서 하니까 저희 왔을 때도 이런 예쁜 촬영장에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네,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직접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었다면은 저의 결과 보고서에서만 들어갔을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도 사실 이런 분위기일 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정말 유희열의 스케치북처럼 진행자분이 계시고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진행자분께서 많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셔서 그나마 좀 긴장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긴장을 좀 낮추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문화도시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천안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그럴까요? 마지막에 이제 문화도시 화이팅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문화도시 하면 같이 화이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고. 문화도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화도시를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엄청 파이팅 넘치는 시간이었죠? 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주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